영국이 15년간 3번 실패한 우간다 토치 지역. 한국 6개월 안에 철수할 겁니다. 세계은행 박사가 비웃었습니다. 유럽 5개국이 한국팀 비자를 막으려 했고 K-농업은 과대 포장이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183일 후 수확량 2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약속. 지금 그 충격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환영이에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오켈로입니다. 45세, 우간다 출신이지만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수자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세계은행 동아프리카 농업개발 프로그램 수석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23년간 아프리카 18개국에서 142개 관계 프로젝트를 평가했죠. 2024년 9월 3일 화요일 캄팔라에 있는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간다 토치 지역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 긴급 평가 요청. 발신자는 세계은행 본부 워싱턴이었습니다. PDF 파일을 열었습니다. 위치는 토치 지역 대상 농가 2,000가구, 목표 수확량 헥타르당 4.0톤. 시행기관은 대한민국 농어촌공사였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토치 지역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15년간 저주받은 땅이었죠. 2009년 영국 국제개발부가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예산 340만 달러, 영국 최고 관계 전문가 8명 투입. 2년 만에 실패했습니다. 2013년 중국이 520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18개월 후 철수했어요. 2016년 인도, 2019년 중국 재도전, 2021년 영국이 다시 왔습니다. 모두 실패했죠.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토치는 우기와 건기가 극명했어요. 연 강수량 1200인데 85%가 우기 4개월에 집중됐습니다.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도 홍수에 무너지거나 건기에 물이 부족했죠. 오후 3시 세계은행 본부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메리 톰슨 국장이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 박사, 한국 측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입니다. 중립적 평가가 필요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토치는 15년간 6번 실패했습니다. 한국이 뭐가 다릅니까? 메리 국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183일 안에 결과를 내겠답니다. 목표는 현지 평균의 2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토치 평균이 헥타르당 2.1톤인데 4톤 이상을 만들겠다고요? 제 동료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완전히 미쳤네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23년간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수없이 봤습니다. 거창한 발표, 장밋빛 계획, 그리고 조용한 실패. 한국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그레이스에게 말했습니다. 또 토치에 가야 해. 그레이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요? 거기서 몇 번이나 실망했어요? 저는 맥주를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토치로 향했습니다. 캄팔라에서 북쪽으로 420km, 차로 7시간이었습니다. 운전하면서 2021년 영국팀을 떠올렸습니다. 팀장 존 브라운은 오만했죠. 대영제국 시절부터 우리는 관계 전문가였습니다. 14개월 후 그들은 철수했습니다. 토치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황량한 들판을 비췄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흙을 한 줌 집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부서졌습니다. 건조했죠. 9월은 건기 시작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인들아, 여기서 기적은 없어. 6개월 안에 짐 싸고 떠날 거야.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토치 지역 유일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렸고 모기장에 구멍이 3개나 있었죠. 오전 8시, 저는 프로젝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컨테이너 2개와 중고 트럭 1대가 전부였어요. 영국 팀이 왔을 때는 최신형 굴삭기 4대와 에어컨 달린 사무실 트레일러가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실망했습니다. 한국도 별거 없구나. 컨테이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어요. 키 173cm 정도, 까무잡잡한 피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상현, 39세, 한국농어촌공사 12년 경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단단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사무실 사람 손이 아니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김상현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반드시 성공한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15년간 6번 실패한 곳인데 무엇이 다른지 물었죠. 김상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토치 지역 지형도가 떠 있었어요. 그는 과거 프로젝트들을 분석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간단하다고 했죠. 그들은 시스템만 만들고 떠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가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수문을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183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그 이야기구나. 헌신, 열정, 책임감. 2021년 영국팀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김상현은 제안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에 수문에서 만나자고요.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안 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새벽 5시에 잠이 깼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죠. 한국인이 정말 나올까? 저는 옷을 입고 수문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25분, 수문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웠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역시 말뿐이구나. 하지만 5시 28분,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김상현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5시 30분이었어요. 김상현이 수문을 열었습니다. 물이 흘러나왔죠. 그는 수위를 확인하고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수온 19도, 유량 초당 450리터, 탁도 정상. 작업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간단했어요. 하지만 김상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마치 생명을 다루는 의사 같았죠. 우리는 컨테이너로 돌아왔습니다. 김상현이 인스턴트 커피를 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팀원들은 어디에 있냐고요? 김상현이 답했습니다. 아직 안 왔다고요. 새벽 점검은 자기 혼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죠. 그는 팀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자기 약속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죠. 문제는 183일 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김상현이 진짜로 183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저는 토치 지역 5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김상현 팀장과 함께였죠. 우간다 북부는 제 조국이지만 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너무 가난했거든요. 첫 번째 마을 키툰바에 도착했을 때 오전 10시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10명 중 6명이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을 살 돈이 없는 거였죠. 한 아이가
저희를 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죠. 저는 김상현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마을 회관에는 농민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약 30명 정도였죠. 그중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셉 무세벤이 63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어요. 평생 고된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조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15년간 6번 속았다고 했어요. 러시아, 중국, 영국, 인도. 모두 와서 약속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차례냐고 물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토치 지역 2,000가구, 평균 가구당 5.2명. 총 14,000명이 이 프로젝트에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480달러였습니다. 하루 1.3달러로 사는 거였죠. 유엔이 정한 절대빈곤선이 하루 1.9달러인데 그것보다도 낮았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은 로지였어요. 35세. 아이가 4명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2년 전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했죠. 그녀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침은 굶고 점심에 옥수수죽 한 그릇, 저녁에 카사바 반쪽. 아이들에게 먼저 먹이고 자기는 남은 걸 먹는다고 했어요. 지난주에는 이틀을 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제 조국의 가난을 수없이 봤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상현도 말이 없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패트릭, 41세였어요. 그는 작년에 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12살이었는데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했죠. 병원비가 없었답니다. $50만 있었어도 살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어요. 조셉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공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김상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확량이 2배가 되면 소득도 2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연 480달러가 960달러가 된다고요. 하루 2.6달러로 살 수 있다고 했죠. 조셉이 비웃었습니다. 2배라고요? 영국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중국도 똑같았다고 했어요. 결과는 뭐였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죠. 김상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83일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명은 필요 없다고 했어요. 당장 먹을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희는 마을을 나왔습니다. 김상현이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김상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었어요. 괜찮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했죠. 그날 저녁 저는 게스트하우스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토치 마을이 보였어요.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는 집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다. 14,000명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만약 한국이 실패하면 이 사람들에게 희망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김상현이 그 희망을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요. 2024년 9월 15일 일요일, 저는 캄팔라로 돌아왔습니다. 세계은행 사무실에서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제 책상에는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발신자는 영국 국제개발부 존 브라운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토치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였죠. 존 브라운은 2021년 토치에서 실패한 영국팀 책임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짧았어요. 한국팀이 토치에서 뭘 하는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불가능한 땅이라고 했죠. 한국인들에게 현실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존 브라운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상현의 새벽 5시 30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9월 18일 수요일,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유럽연합 농업개발 컨소시엄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5개국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한국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아프리카 농민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고 있다. 15년간 토치 지역을 연구했는데 과학적으로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한국은 즉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15년간 연구했다고요? 15년간 3번 실패한 게 연구입니까? 9월 20일 금요일, 우간다 농업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어요. 회의실에는 농업부 장관, 차관 3명, 그리고 영국 대사관 농업 담당관 제임스 콜린스가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럽연합 성명서 사본이었어요. 우간다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팀의 비자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죠.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우간다 이미지에 타격이 크다고 했습니다. 농업부 장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팀은 15일째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수문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비웃었습니다. 수문 점검이 성공을 보장하냐고 했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차관 한 명이 제게 속삭였어요. 영국이 압력을 넣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죠. 저는 그날 밤 김상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유럽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상현은 침착했습니다. 예상했다고 했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15년간 못한 일을 한국이 6개월 만에 하면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프랑스 농업개발청에서 우간다 정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약 한국 프로젝트가 계속되면 프랑스의 우간다 농업 지원 3,200만 달러를 재검토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치 지역 2,000가구 농민들이 청원서를 냈어요. 한국팀을 지켜달라. 183일만 기다려달라. 조셉 무세베니가 청원서 맨 앞에 서명했습니다. 63세 노인이 희망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희망 vs 냉소의 싸움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토요일, 저는 토치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관계수로 공사를 시작한 지 43일째였죠. 오전 10시,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김상현이 하늘을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간다 기상청 예보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72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했어요. 예상 강수량은 380였습니다. 토치 지역 연 강수량 1200의 32%가 사흘에 쏟아진다는 거였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2019년 중국팀이 실패한 것도 우기 홍수 때문이었거든요. 오후 2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빗줄기였어요. 하지만 30분 후 폭우로 변했습니다. 빗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죠. 김상현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한국인 5명이 전부였어요. 그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새로 만든 댐과 관계수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댐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완성한 높이 4m 흙댐이었죠. 만약 댐이 무너지면 2,000가구 농경지가 전부 침수됩니다. 김상현이 결정했습니다. 72시간 교대 근무로 댐을 지킨다고 했어요. 6시간씩 교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원했습니다. 저도 돕겠다고 했죠. 김상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은 평가자인데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지금은 평가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함께 살아남을 때라고 했죠. 첫날 밤이었습니다.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 차례였어요.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댐을 따라 걸었습니다. 30분마다 수위를 확인했죠. 밤 11시 댐 동쪽 끝에서 물이 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틈이었지만 위험했어요. 저는 급히 무전기를 켰습니다. 김상현이 5분 만에 달려왔습니다. 그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어요. 우리는 자갈과 흙을 날랐습니다. 빗속에서 1시간 동안 틈을 메웠죠. 손이 얼얼했습니다. 45세 제 몸은 비명을 질렀어요.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는 더 수위가 계속 올라갔어요. 오전 9시 댐 수위가 위험 수준 80%에 도달했습니다. 김상현이 비상배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펌프 세대를 가동해서 물을 빼내는 거였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펌프 한 대가 고장났어요. 전기 모터가 물에 젖어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현이 직접 분해했습니다. 빗속에서 드라이버를 들고 1시간 동안 수리했죠. 결국 펌프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 조셉 무세베니가 마을 사람들 2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삽을 들고 있었어요. 조셉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돕겠다고 했죠. 한국 사람들만 싸우게 놔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배수로를 팠습니다. 진흙탕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인, 우간다인, 그리고 저.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10월 31일 일요일 오전 4시, 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김상현이 댐 위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으로 가득했습니다. 72시간 동안 4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오전 6시, 비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댐을 점검했습니다. 균열도 없었고 누수도 없었어요. 댐이 버텨낸 겁니다. 김상현이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댔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어요. 조셉이 김상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젊은이, 당신들은 다르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도 영국도 이렇게까지 안 했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72시간의 사투가 모든 걸 바꿔놨다는 것을요.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내일이 바로 183일째 수학일이었거든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23년 경력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토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수문에 도착했어요. 김상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183일 동안 정말 단 하루도 안 빠졌냐고요. 김상현이 웃었습니다. 네, 약속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노트를 꺼냈습니다. 9월 5일부터 매일 기록한 관찰 일지였죠.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9월 5일 새벽 5시 30분 김상현 확인. 9월 6일 새벽 5시 30분. 김상현 확인. 9월 7일도, 8일도, 9일도. 비 오는 날도, 폭풍 치는 날도, 아픈 날도. 183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수학이 시작됐습니다. 세계은행 본부에서 평가단 3명이 왔어요. 우간다 농업부 장관도 왔습니다. 영국 대사관 제임스 콜린스도 나타났죠.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콤바인이 논에 들어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황금빛 벼가 기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쌀이 쏟아져 나왔죠. 조셉 무세베니가 쌀을 한 줌 집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전 11시 첫 번째 측정이 끝났습니다. 한국팀 농업기술자 이영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었어요.
1헥타르 구역 수확량 4,280kg.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후 1시 두 번째 구역 측정이 완료됐습니다. 4,350kg. 오후 3시 세 번째 구역 4,290kg.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모두 헥타르당 4.2톤 이상이었어요. 오후 5시 김상현이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재배 면적 50헥타르, 총 수확량 215톤, 평균 헥타르당 4.3톤. 토치 지역 기존 평균 2.1톤에 정확히 2.05배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조셉 무세베니가 김상현을 껴안았습니다. 63세 노인이 울고 있었죠. 로즈도 울었습니다. 패트릭도 울었어요. 2,000가구 농민들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제임스 콜린스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오후 6시 품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미 비율 88.7%, 중국산 평균 85%보다 높았습니다. 우간다 농업부 장관이 김상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이 우간다를 살렸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세계은행 본부에 최종 보고서를 썼습니다. 183일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약속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다. 헌신의 승리다. 한국은 토치에 쌀을 심은 게 아니다. 신뢰를 심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토치 마을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희망이 돌아온 겁니다. 2025년 3월 12일 목요일, 저는 토치 마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수확 일주일 후였죠.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키툰바 마을 입구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맨발이던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배가 볼록 튀어나왔던 7살 여자아이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조셉 무세베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63세 노인은 마당에서 쌀을 말리고 있었어요.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사님, 점심 드시고 가세요. 오늘은 우리가 대접할 차례입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셉의 아내 그레이스가 밥을 짓고 있었어요.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냄새가 고소했죠. 15년 만에 우리 땅에서 난 쌀로 밥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쌀밥, 콩스튜, 마토케가 놓여 있었어요. 조셉이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에 넣었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맛을 잊고 살았다고 했어요. 15년 동안 카사바와 옥수수만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물만 끓여서 먹였다고 했죠. 배를 채울 게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셉이 덧붙였습니다. 작년 건기 때 우리 마을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었다고 했어요. 5살, 3살이었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먹일 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한국팀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있었어요. 김상현과 팀원들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쌀, 토마토, 양파, 양배추까지 오크라, 고추가 놓여 있었죠. 모두 토치에서 나는 재료들이었습니다. 김상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음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쌀로 만들 수 있는 요리예요. 첫 번째는 볶음밥이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풀었어요. 쌀밥을 넣고 볶았습니다. 토마토, 양파, 양배추를 넣었죠.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로즈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35세 미망인이 프라이팬을 잡았습니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분 후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로즈가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쌀밥 위에 나카티, 가지, 오크라를 올렸어요. 고추장을 넣고 비볶습니다. 패트릭이 도전했습니다. 41세 남성은 딸을 잃은 아픔이 있었죠.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양이 많겠다고 했어요. 주민 30명이 함께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죠. 조셉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쌀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배부르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굶지 않는다고 했죠. 그날 저녁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토치 지역 2000가구 연평균 소득 480달러에서 1040달러로 증가. 217% 상승. 하지만 진짜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다. 한국은 토치에 쌀을 심었지만 결국 존엄을 심은 것이다. 세계은행 본부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메리 톤슨 국장과 워싱턴 임원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토치 프로젝트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개발정책국장 로버트 첸이 말했습니다. 23년간 142개 프로젝트 중 목표의 200%를 달성한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토치 모델을 아프리카 표준 케이스로 지정하겠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시작됐습니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가 한국식 관계 기술 도입을 요청했어요. 중국 CADC는 우간다에서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15년간 투자한 프로젝트를 모두 정리하는 거였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토치를 다시 방문했을 때 마을은 활기로 넘쳤습니다. 청년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조셉이 말했습니다. 147명이 도시에서 돌아왔다고 했어요. 작년 43명에서 340% 증가했답니다. 24세 사무엘은 캄팔라에서 택시 운전으로 월 120달러 벌었지만 토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농사로 월 180달러를 벌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과도 함께 살 수 있고요. 우간다 농업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전국 34개 지역 관계시설을 한국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어요. 예산 8,7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토치 하나가 우간다 전체를 바꾼 겁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세계은행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23년을 일했지만 이제 평가자가 아니라 실행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간다 농업부 자문관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어느 새벽, 저는 토치 수문으로 향했습니다. 김상현이 거기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김상현이 웃었습니다. 약속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김상현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왜 세계은행을 그만두십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당신을 보고 배웠습니다. 평가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이 황금빛 논을 비췄어요. 조셉과 로즈, 패트릭, 사무엘이 논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2000가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토치의 핀 희망은 쌀이 아니었습니다. 183일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신뢰를 만들었고 신뢰가 기적을 만들었죠. 한국은 토치에 기술을 심은 게 아니었습니다. 존엄을 심었습니다. 김상현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39세 한국인이 황량했던 토치 땅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183일의 약속이 15년의 실패를 이겼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토치 프로젝트 최종 평가. 기술의 승리가 아니다. 신뢰의 승리다. 헌신의 승리다. 183일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약속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23년 경력 중 가장 완벽한 프로젝트. 한국이 아프리카를 살렸다.